뉴스야 시작합니다.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.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의 고장난 경제 상황판입니다. 자, 정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죠. 근데 이제 대표 회의실에, 그러니까 민주당 대표 회의실에 경제 상황판이 있나 봐요? 네, 맞습니다. 민주당은 지난달 당대표 회의실에 이 코스피와 이 환율을 포함한 이 20가지 경제 지표를 보여주는 이 상황판을 설치했습니다. 민생 경제 위기를 실시간 점검하고 필요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. 저도 앞으로 관련 지표들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대표가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민생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 설치가 된 겁니다. 그런데 그 경제 상황판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먼저 사진 한 장을 보시죠. 이 사흘 전에 민주당 대표 회의실의 모습인데 이 경제 상황판 속 이 각종 지표들의 수치와 날짜가 조금 이상합니다. 네. 이 따져보면 이 코스피와 이 코스닥은 10일 전의 수치이고 이 미국 나스닥과 이 텍사스산 원유 지수는 더 오래된 보름 전의 수치입니다. 하루가 멀다 하고 경제 사정이 출렁이 있는데 일주일 넘게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. 이 대표 회의실에선 거의 매일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? 근데 아무도 몰랐다는 건가요? 네, 좀 그렇다고 합니다. 예. 민주당은 매달 110만 원씩 내고 이 한 금융정보 업체로부터 경제 관련 데이터를 제공받고 있는데 이 설치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이 오류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. 이를 기획한 한 의원은 자동으로 실시간 데이터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는데요. 결국 그동안 아무도 이 상황판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. 이 대표 역시 이를 설치한 뒤에 이 공식 회의에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.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에 그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. 그런 거하고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당에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됐던 일자리 상황판을 참고해서 이 만든 것이라고 했습니다. 실업률 가볼까요? 아까? 네. 실업률 아까 4.6%. 소득주도 성장에 부작용이 나타나고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난 통계가 나온 뒤에 이 관련 언급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.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당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. 네,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이재명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주에 한 번씩 법원에 출석하고 있죠. 여기에 최근 대장동 이 성남 FC 관련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돼 오는 5월부터는 매주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. 앞으로 더 상황판을 챙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큽니다.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? 네,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의 고장난 경제 상황판의 느낌표는 보여주기에 방치된 민생으로 하겠습니다. 이 대표는 취임 일성으로 첫째도 민생, 둘째도 민생,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자신의 집무실에 있는 이 경제 상황판조차 방치한 당 대표가 민생을 제대로 챙길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.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? 네, 두 번째 물음표 김의겸의 장기술입니다. 김의겸 의원, 민주당의 대변인인데 일단 최근에 논란에 휩싸였어요. 뭔가 얘기를 했다가. 근데 그 해명도 논란이죠. 네, 맞습니다. 김의겸 대변인이 이 사흘 전에 이재명 대표의 당직 유지 결론을 낸 이 당무위원회의 결정이 만장일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이 전해철 의원이 기권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서 이 거짓말 논란이 또 불거진 겁니다. 김 대변인은 이의 제기가 본안 건의 내용은 아닌 소집 절차에 관한 것이었다며 이 곤란한 질문은 피해 가라고 대변인을 맡긴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습니다. 문제는 또 그 정도의 장기술은 이쪽 업계에서 통용된다라고도 했는데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게 PR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피할 건 피하는 것을 잔기술이라고 설명한 것 같은데 이 말로 그동안의 논란을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네, 맞습니다. 그동안 김 대변인 관련 논란은 의도적으로 언급을 안 한 소위 장기술보다는 이 사실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더 많습니다. 지난해 11월 김 대변인은 이 대표와 주한 EU 대사 면담 결과를 브리핑한 뒤 발언을 왜곡했다는 EU 대사 측의 공식 항의를 받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.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
윤석열 정부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 같다고 한 내용이 틀렸다라는 겁니다. 국감에서 제기한 천담동 술자리 의혹 역시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습니다. 전에 술자리 발언 관련해서 뭐 책임을 져야 한다. 어제 제가 입장문 낸 걸로 가름하겠습니다. 그런데 김 대변인 스스로 언론의 거짓말, 그러니까 가짜 뉴스 엄벌에 나섰던 사람 아닙니까? 네, 맞습니다. 김 대변인은 신문기자 출신이죠. 네. 네, 그래서 비례의원직을 승계받아서 국회의원이 되면서 이 일성으로 언론개혁을 강조했고요. 언론개혁,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. 그 언론 보도의 그 과실엔 합당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. 그랬던 김 대변인이 거짓말 논란이 하도 많이 반복이 되니까 교체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그 이 대표는 지금 현재 일부 당직을 교체하며 김의겸 대변인의 교체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현재 김 대변인 측은 금시초문이라며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. 당 관계자에 따르면 상당히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. 그동안 이 대표 사법 리스크를 비롯한 민감한 당 이슈 대응을 부탁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교체 설에 억울해한다라는 겁니다. 네.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? 네, 두 번째 물음표, 김의겸의 장기술에 대한 느낌표는 팩트를 이기는 기술은 없다로 하겠습니다. 김 의원은 열린민주당 시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언론개혁이라며 민주당과 함께 추진했었습니다. 그의 주장대로 이 장기술이 어느 정도로 통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실을 이길 수 있는 기술은 없을 겁니다. 정민진 기자, 잘 들었습니다.